초기 투자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거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비교적 적다. 물론 이건 사업 중에서 리스크가 적은 편이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서 상태가 좀 괜찮아서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주제 관련해서는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혹여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뭔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그맣게라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업, 그중에서도 뭔가 대행사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장점과 단점을 같이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대행사라 함은 이제 기업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그중에서 특정한 어떠한 분야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대신해서 잘 처리해 주는 그런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게는 뭔가 본인이 이제 회사 다닐 때 디자인 역량이 뛰어났다 하면은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 아니면 마케팅 에이전시도 엄청 많고 개발 에이전시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분야의 인력들이 모여서 일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더 잘 처리해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마케팅 콘텐츠, 광고 디자인 쪽을 좀 대행해 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원래 회사에 다녔을 때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기획하거나 그런 교육을 좀 만드는 일들을 오래 했었고요. 이전에도 이제 제 개인 채널 인플루언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한테 이제 영어로 한국어를 알려주는 활동을 했었었고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카피라이팅이나 디자인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로고나 홈페이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을 제작해 주는 회사로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은 저보다 이제 전문 디자이너 분들이 더 잘하셔서 지금은 4명 정도의 디자이너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행사, 에이전시 사업의 장단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리스크가 좀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할 때 뭔가 거창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팀원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초기 자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행사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업이 들어오면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사람, 뭐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초기 투자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거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비교적 적다. 물론 이건 사업 중에서 리스크가 적은 편이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커리어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하우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뭔가 에이전시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어떤 커리어적인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근데 사업 중에서는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인 것 같다. 그래서 가계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지 않고 초기 투자 자본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덜 혁신적이어도 된다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이유랑 조금 관계가 있는 건데 사업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자영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생각하거나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뭐 셀링이나 그런 것도 브랜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뭔가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유능한 팀원들이 모여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고 시작하는 어떤 법인 개념의 팀 창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인 창업을 하려면 뭔가 시장에서도 되게 선두주자로 밀고 나가는 어떤 아이디어나 혁신성이 좀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영업이라 하면은 이전에 엄청난 많은 노하우나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비유해서는 실력만 갖추면 조금 덜 혁신적이어도 된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서 뭔가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줄 만큼 내가 좀 잘한다.'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에이전시형으로 사업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촬영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시로 할 수 있고, 편집 같은 것도 에이전시로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 중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낼 만한 거다라면 그게 다 에이전시가 요즘에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거는 약간 사람의 성향에 좀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약간 좀 프로젝트를 하나 오래 길게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고객들하고 일을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은, 에이전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실력을 좀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은 회사 내부에서 되게 안정형의 어떤 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를 너무 오래 하면 약간 변덕감이 생겨서 좀 지루해하고 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프로젝트를 맡는 거를 좀 좋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끝이 계속 있으니까 또 새로운 다시 동기부여도 되고, 아니면 여러 클라이언트들과 또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회나 뭔가 변화 아니면 경험을 얻기에는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네, 좋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단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쉽게 생각하시고 또 쉽게 실제로 리스크가 적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라서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사실 크진 않고 그 중에서도 뭔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말 실력이나 경쟁력이 커지지 않는 이상 본인 팀에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만큼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본업으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으로 삼을 때에는 되게 본인한테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분야인지를 좀 유심하게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포화, 그리고 경쟁력, 그러니까 차별화성을 좀 찾기가 어려움, 이 단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야든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5년 사이에는 이미 많은 부분들을 AI가 대체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에이전시한테 맡기는 고객사분들이 번거롭거나 아니면은 그 AI를 그만큼 잘 뭔가 사용하는 데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사람한테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I에 대한 어떤 사용법에 대한 교육 수준이 좀 높아지면 더 이상 뭔가 다른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어떤 미래 전망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모든 에이전시한테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특히나 약간 어떤 디자인, 개발, 촬영도 그렇고요. 마케팅도 그렇고 네.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받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또 연관성이 튀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시장의 미래 가능성,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아웃풋이 계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에이전시 부분은 거의 인력이 투입되고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갈아서 넣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좀 인풋 대비 큰 아웃풋이 나오는데 좀 한계가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자신이 본인이 투자를 받아서 좀 한 번에 확 큰 시장에서 크게 키우고 싶다 하는 분이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사업도 뭔가 국가에서 조금 유망한 분야에서 유망한 인재팀, 아이디어에 돈을 많이 써주려는 그런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 부분도 엄청나게 큰 차별화가 있지 않은 이상 좀 지원 사업을 받기가 어려운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상품은
이미 이렇게 거의 한 99% 결함이 없이 제작이 돼서 이제 고객한테 제공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소비재나 실물이 있는 아이템은 환불이라든지 고객 만족이나 CS 관련 부분에서 조금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재능과 사람 자체가 변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렇게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결국에 이렇게 팀원들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경영을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게 될 텐데, 이때 역시도 어떤 이런 사람들 간에 있어서 퀄리티 컨트롤을 체계화시키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변수가 존재한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제 삶이 조금 요즘에는 복잡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 보게 되면서 제가 이런 사업을 처음 원래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업을 하시는 좀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제 실력이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경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저보다 좀 앞서간 사업을 잘하시는 선배분들, 사업가분들을 좀 모셔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께 좀 양질의 사업 관련한 혹은 뭔가 마케팅이나 판매 기술에 대한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는 인터뷰를 쪼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제 채널 많이 봐 주시고 또 저한테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네 정보를 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는 다시 만나요. 안녕.